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긴 안 떨어질 줄 알았죠? 또한 여기는 급매물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들을 하였죠. 아무튼요, 다주택자 급매물, 그렇죠. 이 부분이 한동안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는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로 급매물 나온다. 비강남에서. 그리고 3억 원 낮췄으라도 팔자. 집값 하락, 급매 쏟아진다. 그래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죠. 실제적으로 봐도 강동구에 있는 고독 땡땡땡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시세가 15억대에 거래가 되는 것을 1억에서 2억 정도 다운해서, 즉 매매 금액을 낮췄으라도 팔아달라라는 매물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잠실에 있는 땡땡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고가로 거래된 금액이 27억에서 거래가 됐다가 현재는 23억 4천만 원까지 실거래로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격이 3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락한 케이스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계약 면적이 111제곱미터이고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가 되겠죠. 맨 밑에 있는 2021년 10월 달에 14층 아파트가 27억 원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는요, 23억 4천만 원으로 금액이 전고점 대비해서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떨어졌고요. 한 달 전 가격과 대비한다면 26억 7천만 원에서 23억 4천만 원이니까 3억 3천만 원이 이처럼 하락한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층수도 10층이니까 아주 나쁜 층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매매 그래프를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같은 아파트예요. 계약 면적이 111제곱미터고요. 정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이제 서서히 우측에 있는 그래프로 본다면 서서히 가격이 떨어진, 그러니까 급매물이 하나씩 거래가 된 것으로 이처럼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매물들이 이 아파트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신청동에 있는 땡땡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고가는 25억 2천만 원에서 2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죠. 가락동에 있는 땡땡땡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고가는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게 현재 20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한해서 3억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흐름이 3억 가까운 돈이 하락한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급매물로 실거래가 신고가 된 아파트들의 매매 계약 특징으로 본다면 급매의 조건으로, 그렇죠. 첫 번째는 5월 11일 이후 잔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차기 정부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는 시점부터 그때 잔금을 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하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급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급매로 파는 이유, 이런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억에 매수한 게 20억 됐다. 일단은 기쁨이지. 8억 주고 샀는데 20억 돼서. 그런데 이게 양도소득세를 생각한다면 기쁨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맡게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12억 원 남겼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금이 9억 1,500만 원을 두드려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12억에 남았지만은 손에 쥐는 거는 한 2, 3억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 입장,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유예기간 줘가지고 배제를 시킨다고 한다면 일반 가세로 하면 3억 4,7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 차액이 5억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약 60%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주택이라면, 그렇죠?
팔고 싶을까요? 팔면 안 될까요? 그래요. 한 5억대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실제적으로 매물들이 나오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만 하죠. 무슨 의문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하게 된다면 지방의 급매물부터 증가될 것으로 다들 생각을 했겠죠. 그래요. 물론 지방 또한 급매물이 증가된 지역도 있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뭐 40%의 매물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의 급매물 증가, 이 부분이 이제 눈여겨보실만 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앞서 우리가 뭐 자료들을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서울의 급매물 가격이 3억대에 실질적으로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거죠. 지방에 있는 매물부터 쏟아질 줄 알았더만 오히려 인천과 경기도, 서울도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인천과 경기도는 급매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드리면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의 핵심은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즉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핵심은 세금을 줄이는 게 핵심이죠. 특히 양도소득세. 이게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인다는 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첫째, 서울 수도권 급매물 증가 원인의 첫 번째로 본다면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방 중에서 어디에 주로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50% 넘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돈들이 거의 뭐 서울 수도권에 엄청난 양의 돈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샀겠어요? 인천 아파트를 샀겠어요? 경기도 아파트를 샀겠어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샀겠어요?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뭐니 해도 돈이 많으니까 또한 인근 지역인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로 본다면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방에 투자를 했다면 어떤 지역이 더 많은 이득이 났을까요? 그렇죠.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은 이득이 났을까? 뭐니 해도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득이 더 많이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KB부동산 보고서에 의하면요.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요. 2020년과 2021년도 이란 비교인데 인천은 23.7%, 경기도는 22.5%, 서울이 12.5%, 이 정도나 상승하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들어서 18.6%나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놓고 본다면 그렇죠. 상승은 했는데 서울 수도권에 비한 상승보다는 훨씬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서울 수도권에 매수도 많이 했고 서울 수도권에 매매 금액도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방 중에서 어떤 지역을 팔 때 세금 혜택, 양도소득세 혜택이 가장 많을까요? 그렇죠. 세금 혜택을 본다면 내가 뭐 1가구 3주택, 4주택이야. 이런 케이스를 놓고 본다면 지방 아파트를 2억 주고 사서 3억 된 거, 이거부터 팔겠습니까? 아니면 5억 주고 산 거, 10억 된 거, 이거부터 팔까요? 그래요. 어차피 뭐 1가구 3주택, 4주택, 5주택이라면 똘똘한 놈 한 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왕이면 조금 오른 것보다는 많이 오른 것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종합부동산세 입장이라면 주택수를 줄이는 게 최우선이 되겠지만요. 또한 네 번째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 누가 더 무서워할까요?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이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송파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이렇게 강남권에 있는 두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거 종합부동산세를 더 무서워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절박하게 종부세 때문에 팔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더 양도세 무서워서 팔아야 될까요?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하시면 확실하게 좀 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준에 인한 매물을 꼭 던지겠다고 한다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냈고 더 많이 세금이 절약이 되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똘똘한 놈 한 채, 강남 아파트 한 채는 보유하겠지만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뭐 1가구 3주택 4주택이야 이럴 경우에 진짜 세금이 무서운 거, 서울, 인천, 경기도 매물, 요거부터 정리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실 유예에 따른 매물은 강남을 제외한 서울 수도권 요런 지역이 더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주택자 매물은 서울이든 인천이든 경기도든 지방이든 예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많이 남긴 지역, 더 많이 오른 지역, 더 많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렇죠, 1가구 2주택에서 하나 파는 게 아니라 1가구 3주택 4주택 5주택에서 이 매물들을 정리할 때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매물, 이런 식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